다음 두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첫 번째 요 원 보니까 이렇게 그냥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1이 되는 그런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이거 표준형으로 잠깐 바꿔봤더니 x-루트 3 요거 전체 제곱에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얘가 4가 되면서 이게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루트 3만큼 떨어진 곳에서 어디 반지름이 지금 몇이어야 돼? 2여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루트 3일 테니까 반지름은 2라 그랬잖아. 그럼 걔가 좀 더 길겠지. 그래서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교점까지 이 길이를 구해보면 이 길이가 얼마겠어? 2일 거 아니야, 당연히. 맞죠? 여기는 얘가 2였어. 여기는 얘가 루트 3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 뚝 떨어지는 여기는 얘는 뭐겠어? 1이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 얘는 직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원이 요렇게 대충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림이 나오네. 다시. 이렇게 하자. 요거 다시 x-루트 3 요거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좌표평면 그려서 하자. x축, 여기 y축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얘는 지금 1 대충 뭐 요렇게 좀 작게 그릴게. 그 다음에 루트 3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2여야 되니까 이렇게 2 그래서 요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여기는 이 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결국 뭐냐면 여기는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는 이 부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내가 확실히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여기 뚝 잘라버리면 여기는 얘는 반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럼 난 이제부터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는 요 길이, 요 넓이. 다시. 요 넓이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을 봤더니 이 큰 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큰 원 요 입장에서 생각해봤더니 여기는 얘가 이만큼이 지금 2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이만큼이 지금 루트 3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만큼이 지금 1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난 저 빨간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 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난 지금 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얘가 2대 1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얘가 몇 도고요? 30도고요. 그렇다는 건 여기는 얘가 몇 도입니다? 이만큼이 60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요만큼이 60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60도니까 내가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이 부분에서 뭘 빼면 그렇지? 요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빼면 걔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근데 여기는 얘는 몇 도라고 했어? 60도라고 했고 여기는 얘 몇 도라고 했어? 요즘 60도라고 한 거잖아. 그럼 이 부분의 넓이 생각해봐.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원의 몇 분의 1? 6분의 1입니다. 그치? 근데 여기는 이 전체 원은 몇 파이? 4파이잖아. 걔를 내가 6으로 나눠준 게 여기는 이 넓이 이만큼이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거 하나가 지금 2라고 했잖아. 그치? 이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4분의 루트 3 a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보여.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빼버리자. 근데 결론 빨간색 넓이는 뭐가 됩니다? 3분의 2파이 빼기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요거에다가 아까 여기서 이만큼 더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이렇게 해주면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다음 21번 자, 좋아요. 이번엔 X축에 접하는 두 원이 2,5랑 4,1에서 만날 때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공통 외접선의 교점의 좌표를 보여주세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치? 다시 한번 보면 그냥 X축에 접하는 원이 몇 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쪽에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한쪽에만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얘가 다 밑에 생겨버리면 이 교점이 이렇게 y좌표가 양수로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위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대충 그려졌을 것 같고. 됐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 A였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 B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야?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뭐 있었나 봐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공통 외접선인데 공통 외접선은 여기 있는 얘도 공통 외접선이고 여기 있는 얘도 공통 외접선이잖아. 근데 굳이 여기 있는 얘를 이 저 직선을 구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어차피 요거는 한 점에서 요쯤 어딘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얘를 구하기는 귀찮단 말이야. 공통 외접선을 내가 알고 있는 요 x축, 즉 y는 0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직선만 나는 구할 수 있다면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연립해서 두 개의 뭘 구해주세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을 지금 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주어진 거라고는 여기 있는 얘가 2,5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 여기 있는 얘가 4,1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 이렇게 두 개 주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을 바꿔요. 어때요? 요거랑 요렇게 내가 수선해발을 딱 내렸어요. 그럼 당연히 요 점에서 이렇게 지나면 얘랑 길이가 같죠? 그러면 요건 무슨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랑 길이가 같죠? 여전히 무슨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지나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는 얘가 수직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렇다면 나는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그냥 뭘 구하면 되겠군요. A, B, 성분 A, B의 뭘 구하면 되겠군요.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되겠군요.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수직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거고 이등분합니다. 라는 것은 한 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기울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얘의 기울기가 이만큼 증가할 동안 4만큼 내려왔으니까 오케이? 이만큼 증가할 동안 4만큼 내려왔으니까 얘의 역수의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 그치? 그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이라는 거는 수직 이등분이었으니까 요 점과 요 점에 중점을 지납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한 점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얘랑 중점 3, 얘랑 중점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 아니에요? 아유 그러네 플러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y는 뭐가 되나요? 2분의 1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인가? 이렇게 나겠다지. 여기는 얘가 뭐랑 같았으면 좋겠어? y는 0과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0이 되는 x 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x가 구했으면 뭐 여기다 집어도 되지만 여기 y는 그냥 무조건 0이라고 했으니 y는 0이 되겠다. 마이너스 3, 0이 내가 원하는 교점이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자. 자, 봅시다. 이번엔 두 원이 직교하는 상황.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긴 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어렵긴 하지. 그지? 어려워요. 그치? 보자. 일단 얘가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충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나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교점에서 이 원의 그 접선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접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원의 접선에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딱 만나는 상황,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직교라고 합니다. 그지? 근데 저기 있는 이 두 개의 원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두 개의 원이 뭐 하고 있대요? 직교하고 있대요. 그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접선의 수직으로 그은 이 선은 당연히 뭘 지나고? 원의 중심을 지나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접선에 수직으로 그은 이 선 마찬가지로 원의 좀 휘둘렸던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더니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는 뭐야? 반지름이잖아. 얘의 반지름 1. 여기는 이 길이는 뭐야? 얘의 반지름 2.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얘는 얘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었고요. 여기는 얘의 좌표도 뭐였어요?
1,A였네요.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차이 보니까 1 더하기 A만큼 차이 나고요. 얘랑 얘 차이 보니까 A만큼 차이 나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얘네가 뭐 한다? 수직입니다. 결국 뭘 써주세요? 피타고라스 써주세요. 1제곱 더하기 2제곱 5죠? 5가 지금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됩니다. 즉 2A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4가 오겠군요. 0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될 테니까 A는 뭐가 됩니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렇게 그죠? 근데 도형을 그냥 도형의 성질만 있는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야. 지금 좌표 평면이랑 상관 있는 내용은 사실 뭐 하나밖에 없어요. 얘의 중심의 좌표랑 얘의 중심의 좌표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이어서 만든 이 성분의 길이를 구한 것만 사실은 좌표 평면이에요. 평면 좌표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도형 이야기. 그렇지? 그러니까 도형을 잘해야지 평면 좌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늘 진도 들어가고 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네. 덥다 그지? 에어컨을 킬까요? 괜찮아? 그지? 더우면 틀어. 졸리지 너 지금? 틀어 지금. 식구도 너무 추워. 그걸 좀 올려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게 에어컨이 틀어지면 저 소리 때문에 저게 다 저기 들어가가지고 캠퍼도 소리 들어가가지고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요즘에 안 듣지 너? 어? 요즘에 들어야 돼. 요즘 게 어렵지 않아? 요새 게 어려운데 강의 구현하기도 시간. 처음에는 잘 따라왔잖아. 그냥 계속 들으면서 했었지 그때. 계속 안 했었어. 안 들었어. 두 번 듣고 나두번 이 개지 걸리고 있구만. 어쨌든 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원과 원. 원과 원의 위치.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뭐 했었냐면 지지난 시간에 그냥 원 하나만 다뤘었어요, 그지? 원 하나만 다뤄가지고 여기는 얘 중심의 좌표는 방정식 구해주세요, 반지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하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 뭐 했었어? 원과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했었어. 선생님 누누이만 하지만 결국 위치 관계는 뭐입니다?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원과 원의 위치 관계래. 그렇다면 당연히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안 만나는 거야. 그렇지? 안 만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접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꼭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일단은 꼭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원이 하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원이 하나 있대요. 그럼 여기는 얘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얘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는 뭘 알고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알고 있어요. 반지름도 알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C, D라고 할까요? 반지름은 R-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나는 중심 좌표 알고 있고 중심 좌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반지름, 여기는 이 반지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이 거리와 뭘 비교해서 이 반지름의 합과 차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길이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냐 없는 길이냐? 있는 길이잖아. 두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거리는 뭐가 됩니다?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두 원의 중심 거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중심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차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되게 쉬워. 그래서
얘들 되죠. 그럼 봅시다. 바로 이게 나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상황을 보자. 중심거리 첫 번째와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중심거리가 더 길어요. 그지? 뭐보다? 두 개의 합보다.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 보면 얘는 지금 중심거리가 R 더하기 R 다시보다 더 깁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해요? 안 만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안 만납니다. 안 만난다. 근데 안 만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얘도 안 만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실 서로 외부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치? 서로 바깥쪽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봐서 여기는 얘를 봤더니 뭐랑 같아졌어요? 여기는 이 D랑 R 더하기 R 다시가 같아졌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예요? 접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외부 쪽에서 접하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외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4번으로 먼저 가요. 4번. 그럼 여기는 얘를 봤어요. 지금 여기는 얘를 봤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4번 아니 얘를 보자. 여기는 이 중심거리는 요만큼이잖아. 중심거리는 요만큼인데 여기는 이 반지름의 길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의 길이랑 딱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얘 빼기 얘를 했을 때 얘가 되면 얘 빼기 얘를 했을 때 얘가 되면 얘는 이렇게 내접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D가 이번엔 뭐랑 같아요? R 빼기 R 다시 이거 절대값이라고 하죠. 그것도 principle.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마찬가지로 뭐 합니다? 접합니다. 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는 뭐 합니다? 내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죠? 그런 다음에 5번으로 가서 그럼 얘는 봤더니 봐봐. 여기 있는 얘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남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봤을 때 D 입장에서 본다면 그 D가 뭐보다? R 빼기 R 다시보다 이거보다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야? 더 작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얘는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왜 3번을 비워놨냐면 이 3번이 생각이 좀 까다로워서 이 D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여기 있는 D는 봐봐. 얘가 R이잖아. 여기는 이만큼이 뭐야? R-지. 그러면 저 두 개 더한 거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더한 거보다는 작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얘를 뺐다고 생각해. 걔보다는 크겠지. D.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값 R 빼기 R 다시보다 뭐 합니다? 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드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중심 거리를 구할 수 있나요?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차를 구할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합과 차를 여기는 반지름과 중심거리랑 비교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되는군요 하고 난 판단할 수 있고 거꾸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런 조건식을 갖다 써줄 수 있겠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접합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두 개의 원의 반지름의 차가 뭐가 되면 돼? 중심거리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중심거리가 뭐가 되면 돼? 두 분의 차보다는 두 분의 합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내부에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차보다도 중심거리가 짧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조건식,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건식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써줄 수 있나요? 그냥 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렵니 안 어렵니? 전혀 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뭐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뭐 하면 돼? 이해하고 그냥 내가 사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기 1번 문제 봐봐. 보기 1번 문제. 자, 중간에 중심거리를 구해주세요. 얘는 지금 0,0과 뭘 구해주세요? A, B. 요거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뭐가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번 답이. 그 다음에 외접하고 싶대. 외접한다. 외접한다는 뭐가 돼야 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되면 되잖아. 그치?
내접하고 싶어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차가 되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됩니다? 얘보다는 커야 되고요. 얘보다는 짧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알아보죠.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7-7번으로 가보세요. 두원 저기 있는 쟤랑 쟤에 대해서 뭐 다음 물음에 답변을 외접할 때 알값 구해주세요. 똑같아. 그냥 여기 있는 얘 중심 좌표 0,0이고요. 여기는 얘 중심 좌표는 2,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2루트 2라고 하는 게 여기 얘가 중심 거리 D가 되는 거죠.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은 R이고 여기는 얘의 반지름은 지금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외접한데요. 그럼 이거 두 개 더 한 게 뭐였으면 좋겠어? 2루트 2 중심 거리였으면 좋겠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때 R은 뭐가 됩니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문제 답변이죠. 그 다음에 2번 1의 경우 접점에서 두 원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상황을 보자. 여기 원이 있어. 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2가 있어. 그치? 2,2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2,2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래요? 0,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 여기는 요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구했듯이 1번의 경우에서 라고 했으니까 R은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다?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해주세요? 이렇게 쭉 그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게 이번 문제입니다. 해석되지? 그러면 나 이제 뭘 구하면 되겠어?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직선이다.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랑 한점. 그렇죠? 근데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 2라는 얘기는 얘와 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서로 뭐 합니다? 같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얘랑 얘의 뭐가? 중점이 요 점의 좌표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게 x가 2 증가할 동안 y 2 증가한 거니까 얘의 기울기가 1이었을 거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판단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2번의 답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 3번.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R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대요. 그럼 나는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 중심거리를 가지고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중심거리가 두 개의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요. 두 개의 반지름의 뭐보다는 합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으니까 2루트 2였으니까 이 상태에서 요 부등식 하나 풀어주고 여기는 요 부등식 하나 풀어주고 얘를 연립해버리면 답니다. 그렇죠? 여기는 얘부터 한번 보자. 1번 1번식은 뭐가 돼요? 예. R-루트 2가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 사이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R값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몇 사이? 3루트 2 사이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게 1번이고 2번은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얘만 이쪽으로 다 넘어갔더니 R 2번 R은 뭐가 됩니다. R은 루트 2보다 커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여기는 1번과 여기는 2번을 다 합쳐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합치면 뭐가 되겠어? R은 루트 2보다는 커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루트 2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이거를 그림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해석해도 되게 바로 나와요. 되게 편하게 됐어. 완전히 주어져 있는 원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얘가 지금 2,2가 되는 이 원이 완전히 다 주어져 있는 거.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치?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0,0이 있어요. 0,0.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원이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면서 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 딱 닿는 요 순간부터 해서 여기 쪽까지 이쪽으로 올라오는 여기 전까지 이렇게 되기 전까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가 됐을 때랑 여기는 요 길이가 됐을 때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잖아. 그치? 근데 반지름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루트 2니까 요만큼은 3루트 2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런 부등식 안 풀어도 아 저기는 반지름이 그럼 루트 2보다는 크고요 3루트 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일단은 그림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하는 주제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할 건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얘기를 잠깐 좀 선생님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었는데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다 라고 해서 뭐 한쪽에 K배 해가지고 두 개 더해버려가지고 직선 하나 만들었었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 잠깐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그 직선이 있었나 봐.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때 어떻게 세웠냐면 요거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여기다가 내가 그냥 k배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는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면 이 결론이 뭐가 됐었어? 그러니까 k, a 더하기 a-x kb 더하기 b-y 더하기 kc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면 그냥 크게 a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를 그냥 크게 b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를 그냥 크게 c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 일반적.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얘는 사실상 무슨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던 직선의 방정식인가요?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고요.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뜻이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는 얘랑 얘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군요. 라고 해서 결론을 냈었어요.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풀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입니다. 이런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 다음에 0,0도 지나 0,0을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고요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 직접 여기 있는 교점을 구합니다. 그치? 두 번째는 뭐래죠? 얘랑 얘를 동시에 다시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0,0을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0, 0, 0, 0 집어넣으니까 k 더하기 3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즉 k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라고 해서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2y에다가 는 0 이렇게 되겠는 거지. 그러니까 뭐 2x 더하기 y는 0입니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주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이게 좀 귀찮았어. 그럼 원래대로 그냥 얘랑 얘 교점이니까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2y 더하기 4가 0이죠. y는 마이너스 2겠네요. y가 마이너스 2였으면은 x는 1이었겠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교점이 지금 뭐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얘랑 얘를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해봤더니 x가 1만큼 더한 동안 y 2만큼 떨어졌잖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을 거야. 그 다음에 0,0 지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됐겠지. 결국 같은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치? 근데 선생님이 그때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있는 이 교점을 이런 식의 문제는 직선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교점을 구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사실상. 그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 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원으로 확장이 되거든. 그러면 원의 방정식 중에서 일반형을 쓰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일반형 쓰는 경우 첫 번째는 뭐였어? 세점 주어져 있을 때 일반형 썼잖아. 그지? 두 번째, 지금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해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하면 또 얘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또 여기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은 여기 하나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만약에 또 다른 점, 여기 있는 뭐라고 할까? 여기 있는 이런 점을 지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얘랑 얘를 지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이 지금 나는 궁금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이 궁금한 상황인데, 얘를 구하려면 내가 요 교점을 알고 여기는 요 교점을 알고 여기는 요 점을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구하는 과정이 어땠어? 개 귀찮았지. 맞죠? 왜냐면 여기는 얘가 있고 얘가 있을 때 내가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세워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점 한번 넣고요, 요 점 한번 넣고요, 여기는 요 점 한번 넣어가지고 a, b, c에 대한 연립 방정식 3개 만들어서 그거 다 푼 다음에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었단 말이야. 기억나지?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이 교점과 여기 있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도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뭐 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연립하는 과정이야. 그렇지? 연립할 때도 얘는 2차고 여기는 얘는 2차죠. 근데 2차항이 한 번에 없어지니까 얘는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2차랑 1차를 만들어요. 2차랑 1차를 만든 다음에 그 1차랑 여기는 얘나 얘를 가지고 또 연립하면 두 쌍의 얘가 나오겠다. 그렇지? 기억나죠?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그런 식으로 얘의 교점을 하나씩 구해주고요. 또 다른 점 하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 너무 빡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그 개념을 그대로 그냥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봐봐. 여기다가 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에다 내가 k배를 해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면 여기는 얘를 잘 정리해봐. 그럼 얘 뭐? k 1 k 더하기 1에 x제곱 k 1 k 더하기 1에 y제곱 그 다음 여기부터는 아까처럼 그냥 k 뭐가 돼요? k a 더하기 a-x 더하기 뭐가 됩니다? kb 더하기 b-y 더하기 kc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놓고 내가 양변을 내가 k 더하기 1, k 더하기 1로 양변을 딱 나눠버렸더니 여기 있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뭐뭐 x 뭐뭐뭐 y 더하기 뭐뭐는 0 이런 걸로 바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얘를 a라고 보고요, 여기 얘를 b라고 보고요, 여기 얘를 c라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오케이? 즉 내가 원 두 개를 한쪽이 0이 되게끔 다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한쪽이 0이 되게끔 다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얘에다 k배 해주고 하나는 그냥 그대로 갖다 써줬을 때 만들어지는 이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원의 방정식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얘가 0이 되고 여기는 얘가 0이 되면 저기는 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그런 성질이 있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세워버리면 저기 있는 저 원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있는 이 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이 말하는 그런 원은 뭐겠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지나는 원입니다. 많겠지 되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k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한 점을 또 지난다. 얘랑 한 점을 또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원을 딱 고정시켜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점을 어디다가 여기다 넣으면 k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k 값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가 되겠어? 원의 방정식 하나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줍니다. 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놨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아까 뭐 하나를 간과하고 풀이를 계속했어요. 뭘 간과했어? 그렇지. 여기는 얘로 지금 나눠버리는 작업을 했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로 나눠버리는 작업이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럼 k 더하기, 다시 k 더하기 1이, 즉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 이런 전제였으면 어떨까?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빵이 됩니다. 얘가 뭐가 돼요? 빵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그냥 얘에서 얘 뺀다는 소리잖아. k가 만약에 여기 붙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얘에서 얘 뺀다는 소리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그냥 얘를 빼버렸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뺐어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는 얘가 빵이 되고 여기는 얘가 빵이 돼버리고 남는 결론이 뭐가 돼요? 남는 결론이 뭐 a 빼기 a 다시라고 할게요. 얘에서 얘를 뺐다 치자. 그렇지? 그래 되죠? 이렇게 x 더하기 b 빼기 b 다시 y 더하기 c 빼기 c 다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전히 k가 마이너스 1이건 뭐건 상관없이 얘가 빵이 되고 얘가 빵이 되면 뭐가 됩니다? 얘가 빵이 되고 얘가 빵이 되면 이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슨 방정식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고 얘가 빵이 되면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그죠? 그럼 얘를 다시 해석해보면 이런 거지 뭐 원이 하나 있어요. 또 원이 하나 있네요. 그럼 여기는 얘 교점을 지나고 얘 교점도 지나는 그런 직선은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되죠. 아까는 여기는 이 k값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었다면 k값 때문에 되게 여러 개의 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으로 한 점을 더 넣어서 k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두 개 그냥 빼버리면 이렇게 딱 완전히 고정된 거 얘도 주어진 거고 얘도 주어진 거고 얘도 주어진 거니까 이 직선 딱 하나만 나오잖아. 그럼 그 직선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 그 직선이 의미하는 거는 얘와 얘의 공통편이 됩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얘랑 얘,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그런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공통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빼버리면 이 식에서 얘를 그냥 빼버렸을 때 나오는 그 식은 공통편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인 그런 교점을 지나는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까지 결론을 지어요. 그렇지? 이해됐어요? 봅시다. 봐봐. 일단은 여기서 1번 문제는 패스할게요. 두 개 해볼까? 얘 이렇게 있어.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달래. 이 문제는.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해버리면 얘에서 얘를 일단 뭐 연립할 거잖아, 그렇지? 그럼 두 개를 뺄 거 아니야. 그럼 그 뺀 게 뭐라고 사실은? 공통이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2차식이 있어요. 2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어요. 이렇게 2차식 두 개가 있었을 때 2차식이 동시에 제거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 2차식을 한 번에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잖아. 그지? 이런 원의 방정식 이렇게 개 많은 해가 있었고 여기도 개 많은 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2차식이 한 방에 다 소거가 되는 2차식이 한 방에 소거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두 개를 뺐어요. 그때 나오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런 공통연의 방정식.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뭐야? 얘랑 얘를 연립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얘랑 얘를 연립하고 싶어요. 이 얘랑 얘를 연립하거나 아니면 얘랑 얘를 연립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나 사실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나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나 사실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때 이창 소거되는 경우는 그렇게 풀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래서 얘랑 얘를 뺐어. 그러면은 얘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는 얘가 뭐야? 사실은 얘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얘랑 연립을 합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건데 얘를 여기다 넣은 거니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9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그러니까 빼기 4가 되는 0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럼 얘는 10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5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다. 0이 되고 아이고 이런 마이너스는 뭐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아이 그러네. 얘가 왜 갑자기 없어졌지?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5랑 여기가 1이랑 여기가 2랑 여기가 1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가 뭐가 돼요? x가 마이너스 5분의 2거나 혹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2였어. 그러면 y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y가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3배 마이너스 3배 하면 5분의 6이죠. 그럼 5분의 11 되겠다. 얘는 어떻게 돼? 1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11이라는 점과 1, 마이너스 2라는 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이게 1번 답이에요. 이 과정 자체도 되게 짜증나잖아, 그지? 어쨌든 그래서 구했어. 그래서 요게 직선의 방정 1번은 됐고요. 직선의 방정식 요거 구했다, 그지? 요게 지금 얘를 지난데 얘를 지난다는 얘기는 이걸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이야기. 그치? 3 더하기 뭐가 a가 마이너스 1이 뭐가 돼? 0이 돼요. a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2번 다 편하게 구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 얘 두 개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무려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도 다 구해놓은 상황이고 얘랑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구하는 과정 굉장히 복잡해지겠다, 그지? 얘 숫자가 더럽잖아,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나는 원래대로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해볼게요. 뭐 하면 되겠어요? K를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해서 당연히 여기다 곱하기 좋겠지. 제가 간단하잖아. 그냥 K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시는데 어떤 것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됐죠? 그렇게 됐을 때 걔가 뭘 지나고 싶대? 1,1을 지나고 싶대. 얘가 이미 뭐야? 원방이잖아.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이미 원방이잖아, 그지? 1,1 지나고 싶으면 원방입니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K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되는 거예요. K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 됐죠? K가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 거지. 는 0 이렇게 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원방이 됩니다. 훨씬 쉽지 이게 저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또 높아지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긴 이런 원방에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원이 하나 있어요. 다시 저기는 제 원이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원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긴 이 원은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거의 모든 원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단 하나는 표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 노란 거야 빨간 거야? 노란 거였죠. 그죠? 노란 거인 이 원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얘를 표현해야 돼, 꼭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K를 어디다 붙이는 거야? 여기다 붙이는 거야. 그럼 얘만 표현 못하고 얘는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혹시라도 둘 다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만약 문제에서. 그러면은 둘 다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M 붙이고 여기다가 N 붙여. 오케이? 둘 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빵일 때는 얘를 표현할 수 있고 얘가 빵일 때는 얘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M과 N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문제에 풀어보세요. 자, 이제 이번 주제 자취 문제만 조금 하고 연습 문제 풀면 마무리 됩니다. 여기서는 자취 얘기는 뭐 다 똑같아. 항상 그 자취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마인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취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에 대한 점을 내가 그냥 무조건 뭐라고 봅니다. x, y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조건식을 그냥 조건식을 하나만 갖다 써주면 그 조건식이 결국은 뭐가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냥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남은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하고 싶어요. 바로 문제로 갑니다. 보자. 원점과 두 점점, 여기는 얘랑 얘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족하는 그런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아예 생으로 자취 방정식 문제로 가볼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게 딱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완전 생으로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점 P는, 다시 동점 P를 내가 뭐라고 봅니다. 그냥 x, y라고 그냥 봅니다. 그치? 그러고 나서 어떤 조건식, 이렇게 된 이 조건식을 지금 만족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먼저 OP를 구할 거야. OP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해가지고 얘와 얘의 거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음 또 뭘 구할 거야? AP를 구할 거야. AP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 뭐가 돼요?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BP는 뭐가 됩니다? 루트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은 결국 뭐였어? 이거의 제곱은,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됩니다? 얘의 제곱, 즉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여기 있는 얘의 제곱, 뭐가 돼요?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봤다. 그럼 y제곱, y제곱 하나 없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x제곱 하나가 여기 있는 얘랑 없애버리고 생각하면 여기 x제곱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y제곱 여기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y 플러스 여기서 4 나오고 여기서 9 나오고 여기서 16 나온다. 그지? 그러면 얘 하니까 뭐야? 24가 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는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원이 되는 거. 이렇게 봐. 이 끝이에요. 어렵지 않지? 29예요. 됐나요? 됐어요? 이 원의 방정식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방법은 뭐라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다. 도형의 성질. 봐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어떤 성질인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싶거든. 그래서 좌표 보면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원점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3이라는 요점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4,0이라는 여기 B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도형의 성질 안 돼요? P가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지. 아무 관련이 없어. 싫어. 이건 아니겠다. 이럴 줄 알았어. 뭐일 줄 알았니? 피타고라스. 근데 세 점이 있잖아. 세 점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만약에 A였어요. 이 점이 만약에 B였어요. 여기 이 점이 만약에 P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을 자취를 난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수직이 되는 그런 상황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당연히 얘와 얘가 중심이 원점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 원이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P가 요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런 모든 점 P를 다 구해봐도 이게 수직되는 거 맞으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P는 얘와 중점, 얘와 얘의 중점과 이 길이가 반지름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내가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를 하나 좀 말해주자면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점이 두 개가 있어. 그럼 걔는 이 두 개는 당연히 뭐 해야 되고 이어야 되고 나는 뭘 구할 수 있고 여기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점이 나오면 할 일이 되게 많아. 일단 이 길이도 구해봐야 되고 여기는 얘 그 기울기도 구해봐야 되고 그다음 여기는 얘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일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얘가 한 직선상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뭘로 접근하는데 얘와 얘를 내분점으로 접근해도 되고 그렇지? 얘와 얘의 외분점으로 접근해도 되고 혹은 요 기울기랑 같아요.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오케이? 세 점이 있을 때 그냥 한 직선에 있으면 그냥 직선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세 점이 그냥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얘 이어 이건 완전 기본이에요. 센 기본. 두 번째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 점이 있으면 세 점 가지고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원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그런 원의 상황도 한 번씩 생각해봐야 돼요. 되나요? 좀 전에 지금 4점이었지? O, A, B, P 그 4점이었으니까 안 된 건데 그 밑에 문제 봐봐. 보자, 봐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대? 원점을 이렇게 돼 있대. 원점을 지나고 4,6을 지나고 그지? 그러니까 얘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 오케이? 여기다가 뭐 했대? 수선의 발을 딱 내렸대. 그리고 여기는 이 점에다가 P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주어진 점이 몇 개? 원점 하나, A라는 점 하나, P라는 점 하나, 총 3개.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3개는 당연히 이어보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고 부가적으로 뭐까지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원도 하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원을 딱 생각한 순간 얘가 수직이 돼.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구나? 지름이 돼. 그러니까 얘와 얘 뭐가? 중점 몇 컴마 몇이? 2,3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얼마예요? 루트 4, 9니까 13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P라고 하는 이 점들의 집합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럼 걔의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3입니다. 라고 내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A는 지금 안 되죠. 그렇지? 여기는 얘 하나는 제곱. 그럼 저건 제일 써줘야 돼요. 그렇지, 써주겠어. 원 중에서 x가 얼마면 안 되는 거야? 좀 없어 보이네. 4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답이 뭐야? 20. 저건 4.2, 4,1. 그 써있니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좀 귀찮지? 이거 한번 빼면 근데 그거 빼먹으면 이제 좀 강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식으로 그러니까 자체의 방정식으로 완전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된다, 그지? 이렇게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다음 4,6인데 여기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그 점을 내가 뭐라고 했어? x, y라고 했어. 그지? 여기는 요 점이 지금 4,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0,0입니다. 됐죠? 그럼 얘가 수직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식을 나는 얻을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길이의 제곱은 뭐가 돼? 4제곱 16 더하기 36 요거의 제곱 루트의 제곱이니까 얘지. 얘가 이 길이는 뭐가 됩니다? 이 길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니까 제곱은 얘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궁금한데 이 길이는 이 직선이 뭘까? y는 mx겠죠. 원점 지나는 그죠? 정확하게 따르고 이렇게 할게. 왜냐면 여기다 이 기울기가 지금 x분의 y가 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 여기다 내가 x분의 y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해주면은 이쪽 넘어간 뭐가 돼? x1y는 y1x 이렇게 되고 y1x 마이너스 x1y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해주면은 뭐가 돼요? 루트 요거 제곱하면은 y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은 x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분에 여기다 내가 뭘 넣었어? 4,6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x1 더하기 4y1 요거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이거의 뭐가? 제곱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잘 정리해주면은 아마 이런 식이다. 그럼 저거 정리하는 거는 훨씬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도형에 대한 해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희들 디백 쪽 가면은 도형을 해석하려고 자꾸 노력을 미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에서도 그래프 그려가면서 도형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형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 3-2랑 2-2에 대한 공부를 정말 충실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할 기회가 있겠지, 우리. 맞아요? 다시 할 기회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백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 3-2, 2-2를 못하는 사람. 도형의 성질을 쓸 줄 몰라. 그리고 그냥 식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지. 14번? 됐어? 이거 그림으로 하면 되게 편해요. 그치? 그림을 그리는 거야. 봐봐, 지원아. X축, Y축 1,8. 그래. 그냥 내가 해줄게요. 이런 썼으니까. 직선, 원점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래서 수선해봐야 내렸대. 걔가 뭐래? P, X, Y. 그리고 봤더니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몇 개가 보여요? 3개가 보여요. 3개가 보이니까 나는 걔를 가지고 뭘 그려봅니다. 원을 그려봅니다. 원을 그려봤더니 얘가 수직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지름이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3,4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고요. 여기는 이 길이는 5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얘는 A를 지나지는 않는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A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직선 제외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점 하나만 빠지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제외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저 그냥 식으로 하면 그래도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냥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하면 되게 금방 끝나는 거야. 그치? 되게 금방. 저거 보고 지금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매뉴얼을 만들어준 거야. 점 3개가 보여요. 그러면 원을 그립니다. 그 원에서 생각하고 싶은 게 뭐가 없어? 반지름, 중심의 좌표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3점 중에서 2개가 이렇게가 수직이면은 당연히 하나가 이렇게 지름이 된다라는 그 개념을 찾고 있어요. 다음 볼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근데 얘도 여전히 그냥 자취를 가지고 그냥 풀듯이 그냥 풀면 되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풀려니까 너무 또 어때? 힘들어. 그지?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봐봐. 이게 이런 상황이거든. 만약에 얘가 수직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수직선상에서 뭐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딱 수직선상에 있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점 P에 대해서 AP 대 BP가 예를 들어서 M 대 N이 되는 요런 점은 몇 개 있을까? 하나. 내분점 하나와 외분점 하나. 2개 있겠다,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점 몇 개? 2개. 언제? 수직선상에서. 근데 얘가 축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좌표평면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지금 M 대 N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위쯤에 한 이쯤에도 이렇게 M 대 N 만드는 거 있지 않을까? 길이 B로. 그지? 이제 좌표평면이니까 이제 뭐가 돼? 이 다 모든 점들을 다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요 점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M 대 N 되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M 대 N 되는 걸 이렇게 다 모아보면 걔가 뭐가 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 중에 하나를 내가 뭐라고 해요? X, Y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얘의 제곱 더하기 다시 여기 있는 얘의 길이와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몇 대 몇이고 싶어? M 대 N이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AP 대 BP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직접 M 대 N입니다라는 식을 써주면은 이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M의 BP는 N의 AP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길이잖아, 길이. 그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뭐 어쩌고저쩌고 되고, 얘도 루트 뭐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된 상태의 양변을 내가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걔가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 원의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봐봐. P점의 좌표를 뭐라고 해? X, Y라고 할게. 그러면은 AP의 길이는 뭐가 됩니다? AP의 길이는 X-1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거의 루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대.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뭐가 됩니다? BP의 길이는 루트 X-4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거가 2대 뭐고 싶어요? 1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시다. 그럼 얘는 4배의 X-4 이거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가 그냥 X-1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잘 정리해봐. 그럼 얘는 4배의 이거고 4배의 이거에서 얘랑 얘 뺀 거니까 다 3배의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다 계산해보면 어차피 뭐뭐 X 더하기 뭐뭐 Y 더하기 뭐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계산해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내가 여기다 다 3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 결과는 항상 뭐가 됩니다? 원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원은 어떤 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그 결론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원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걔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냥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나 봐. 그래서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AP 대 BP가 오케이? 얘가 M 대 N이 되는 이런 점들의 좌치, P의 점들의 좌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요렇게 지금 요 점이 A였어요. 여기는 요 점이 B였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 이걸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얘와 얘를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라는 결론. 오케이? 다시 뭐라고?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이런 P점의 좌치를 구해보면 되는 선분 AB, 다시 직선 AB에서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가 결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직접 다 자치를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구해줍니다. 오케이? 봐봐. 여기 지금 상황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예요? 4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2대1로 뭔가 하고 싶잖아. 그 2대1이라고 했는데 이거 3칸이잖아. 여기 2고 여기 3이에요. 지금 2대1이면 당연히 어디였겠어? 여기였겠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가 2고 이렇게가 1이 되려면 얘가 이만큼이 3이니까 3만큼 더 가서 여기가 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2대1로 외분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양끝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의 중자가 어디예요? 5지 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예요? 2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이런 원이 됩니다. 즉 방정식은 x-5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가 되는군요. 그냥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런 훨씬 편해지지.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이 상황을 개념으로 기억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 좀 편하게 되게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PAB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어딘가에 누군가 요 점을 내가 P라고 지금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요 점이 뭐였어요? A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뭐였어요? B였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P
A, B라고 한다. P, A, B라고 한다. 여기는 요각이 되는 거야. 여기는 요각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는 요 각이 최대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겠어? 이렇게 가서 얘가 여기에 뭐하게? 딱 접하게 여기에 딱 도착해야지 그 각이 가장 넓게 벌어진 상태죠. 그죠? 물론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접하게. 어차피 이 각이랑 이게 똑같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게라는 얘기는 이 원의 중심으로 딱 그었을 때 얘가 뭐가 되게 수직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요 각이 지금 나는 궁금했던 상황인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4죠.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입니다? 2입니다. 2대 1이네? 얘는 뭐겠어? 루트 3. 2루트 3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몇 도 여기겠어? 30도 여기.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도형으로 해서 됐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정확하게 딱 기억해놔야 돼. 그렇지? 요 상황.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의 M 대 N이 되는 그런 점들의 모임은 뭐가 됩니다? 얘랑 얘를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양끝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됐나요? 좋습니다. 그 밑에 세 문제 있네요.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요것만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17번만. 16번. 오케이? 16번만 봐봐. 자, 일단은 이렇게 생긴 이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비례식이 뭐 A 대 B가 뭐 M 대 N입니다.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은 게 M분의 A가 뭐입니다? N분의 B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B분의 A가 뭐입니다? N분의 M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 자체를 내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만들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해봐야 된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지금 비례식이거든, 선생님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얘를 양변을 내가 뭘로 나눠버리면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PB가 되지. 얘가 뭐가 돼? PA가 됩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PA 대 뭐가? PB가 뭐군요? 1대 2분 1대 2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먼저 판단해 주고요. 그럼 아까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뭘 구해봐야겠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보지 뭐. 그지? 직선이 있었어. 여기는 얘가 A래. 얘가 지금 3,2래. 여기는 얘가 지금 뭐래요? 6,5래요. 그러면 얘를 내가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1대 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외분하는 점. 요 점과 요 점을 뭘로 하는? 양끝 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이 하나 생기겠군요. 이렇게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봐봐.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직접 구해도 돼. 직접 구해도 되는데 상황이 좀 되게 좀 재밌어. 특별해. 왜냐면 x가 3만큼 가는 동안 y가 얼마큼 갔어? 3만큼 갔지.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동안 x도 1 떨어지고 y도 1 떨어지고 x도 1 떨어지고 y도 1 떨어지고 x도 1 떨어지고 y도 1 떨어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즘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뭐 당연히 그냥 4,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그 다음에 얘가 3만큼 가는 동안 3만큼 또 간 거잖아. 얘는 0, 3만큼 가는 동안 3만큼 간 거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 바로 이렇게 구해주는 거였어. 됐나요? 굳이 내분적, 외분적의 좌표를 그 공식을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물론 좀 더 복잡해지면 당연히 써야겠지만 이렇게 좀 심플한 상황이면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해서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 1,2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가 뭐라고 할까? 5,3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됐어? 5,3이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4등분 하자. 이렇게 4등분 했어. 여기는 요점의 좌표 구해줬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얘는 x는 지금 몇 칸? 1부터 4, 5까지 4칸이 4개잖아. 4칸 중에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얘는 뭐였어? 4 이렇게 돼. 그럼 얘는 1차이 하지? 그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4분의 1 뺀 거니까 뭐가 됩니다? 3분의? 아니고 4분의 10을 빼고 이런 식으로 찾아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아니면 봐봐. 얘가 이렇게 2대 1이래.
오케이? 그 요점을 잡는 건 뭘까요? 그럼 얘에서 이만큼 내려오는 거가 이만큼 내려온 거니까 4 차이 나니까 4 차이 나게 해줘. 1 차이 나니까 1 차이 나게 해주면 그냥 바로 잡으면 돼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내용 쪽의 문점을 구해도 무방해요. 됐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가지고 그럼 내가 뭐가 궁금합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얘랑 2,1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얘니까 얘는 뭐가 돼요? 여기 지금 2,1이 돼. 그럼 x 이만큼 차이 나고 y 이만큼 차이 나니까 얘 2루트 이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반지름은 2루트 2.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나머지 2개 같이 해볼게요. B 대 P의 이거는 틀려요. 예? 이거? 이거를 저 B에서 P 대 P의 이거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얘가 몇 대 몇이 되겠어? 2대 2대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4번 PB 대 PA라고 했는데 막 B좌표를 A좌표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봅시다. 다음. 이제 그 자취방정식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 여태까지는 다 뭐였어? 정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냥 하나의 동점, 걔가 자취였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는 동점, 정점, 동점. 그래서 얘가 자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래, 그 움직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지금 점점이 몇 개 있습니다. 두 개 있고요. 여기는 원이 있는데 원위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무게 중심의 좌표, 다시 얘 자체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P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얘가 궁금한 거잖아요. 얘를 내가 Q라고 생각을 한다면 Q를 이제 X, Y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궁금한 거였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 좀 여의치 않으면 얘를 뭐 x1, y1 뭐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돼요. 어쨌든 여기는 얘랑 x랑 y의 관계식이라는 지금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디를 움직이는데 여기는 얘를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지금 뭐야? 동점이란 말이야. 움직이는 점. 그럼 얘랑 얘 무게중심을 얘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움직이면서 동점이 되고 얘 자체가 지금 나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대충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대. 그다음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나 봐. 그러면은 P가 여기 있었을 때는 이렇게 생겨서 무게중심이 여기 생기는 거고, P가 여기 있었을 때는 이렇게 생겨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겨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는 이 점들이 지금 뭐가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얘는 지금 내가 궁금한 애가 아니잖아. 얘는 그냥 어쨌든 얘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놓을게. 뭐라고 놓긴다 알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금 상황을 3분의 얘 더하기 얘 하니까 뭐가 돼? A 더하기 9. 그 다음에 3분의 얘 더하기 얘 하니까 얘는 B 더하기 6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지금 뭐구나? X, Y가 되는구나 라고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3분의 A 더하기 9는 X고요. 그 다음에 3분의 B 더하기 6은 Y가 됩니다 라는 식들을 나는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야? 결론이. X랑 Y에 뭐가 궁금해? 관계식. 얘랑 얘를 가지고 내가 얘랑 얘를 갑자기 없애면서 X랑 Y를 지금 관계식을 연결시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어? 얘가 움직이는 얘가 필요한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얘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될 거고 9가 될 거고, 이 관계식에다가 얘를 내가 A로 표현해서 3x-9라고 하고요. 얘를 B로 표현해서 3y-6이라고 해가지고 얘랑 얘를 저기다가 퐁당퐁당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X랑 Y의 관계식이 됩니다.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그 A와 B의 관계식을 가지고 나는 X랑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런 식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 하나 만들어서 A는 뭐고요, B는 뭐고요 해서 내가 X랑 Y만 남겨놓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3x-9 요거의 제곱 더하기 3y-6 요거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3이랑 9지. 그럼 약분시켜서 계산해주면 x-3 전체 제곱 더하기 y-2 전체 제곱은 1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동점이 주어져 있을 때 자취방정식 구하는 요령입니다. 지금 이거 되게 잘해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나와요. 이게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똑같은 이 논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잘 해요. 이 흐름을 잘 기억해. 그렇지? 이 흐름을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X랑 Y의 관계식이 궁금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얘를 알고 있잖아, 그지?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A와 B의 관계식에서 뭐랑 뭐를 A랑 B를 X랑 Y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지? 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두 개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두 개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A 소거하고 B를 소거해서 X랑 Y만 남기게 식을 정리해주는 게가 내가 원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 밑에 두 개 한번 풀어보고요. 연습 문제.
19번 쌤이 해줄게. 그 18분만 해봐. 다시.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Q의 자체 방정식 궁금한 거니까 나는 Q를 뭐라고 놓을 거야? Q를 x, y라고 놓을 거고 그 x, y가 결국 x랑 y의 관계식이 나는 궁금하구나.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A와 P의 뭐가 중점이 Q랬어. 근데 A는 지금 2,1이라고 주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P를 봤더니 P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얘 위에 있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A, B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식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군요.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은 0. 얘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나는 얘를 통해서 난 뭘 만들고 싶어? X랑 Y의 관계식이 지금 나는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뭘 해야겠어? A를 속어 B를 속어해야 된다. 그치? A를 속어하는데 그 속어하는데 A를 뭘로 봐? A는 뭐 X나 Y로 표현해주고 B도 마찬가지로 X나 Y로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다면 그치? 얘네들을 얻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된 그 관계식이 X랑 Y의 관계식이 됩니다. 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지? 진짜 중요하다. 알았지? 시작합시다. 얘와 얘의 중점이 뭐예요? 2분의 A 더하기 2 얘가 X 그 다음에 2분의 B 더하기 1이 얘가 Y 그러니까 A는 뭐군요? 2X-2 B는 뭐군요? 2Y-2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냥 뭐 합니다? 아이고 복잡하네. 이렇게 이거 집어넣기 전에 표준형으로 좀 바꾸자. 표준을 바꾸면 좀 덜 귀찮겠다. 그 표준 바꾸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 전체 제곱은 4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뭐가 돼요? 그냥 2x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요거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돼? 2y 전체. 오 훨씬 편해요. 그럼 얘 4 일단 약분시켰더니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뭐가 됩니다. 1이 되는군요. 이렇게 계산을 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상황이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1이래 항상. 중심 0,1. 그 다음에 얘가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나 보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있는 이 점들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했던 거다. 어떻게 여기서 그거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 같다. 그랬더니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5가 되겠다. 5분의 0,0 되니까 마이너스 10 절대값이니까 2가 되겠다. 2는 2구나. 여기서 반지름 저거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럼 뺐더니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군요?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바꾸려. 됐죠? 됐어.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자. 세 번으로 나눠서 해서 좀 행복하지. 자기 거의 98% 깬 것 같아요. 했어요? 네. 수업도 거의 98%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좀 아깝겠어요. 소리가 풀어주시면
됐어? 저기 됐어?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지. 시작될까봐. 이제 지금 몇 10분이지? 10분, 20분 남았네. 다는 못할 것 같고,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한번 해보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일단. 일단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2번이 뭐 어딘가에 있었겠지, 이렇게. 다른 원이 이렇게 있었나 본데, 이렇게 되면서 얘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소리는 결국 어떻게 잘린다는 소리야? 대충 뭐 이렇게 잘린다는 소리지. 그러면 다른 원이 지나갈 때 요것도 지나야 되고 요것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럼 이런 상황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나는 해결 전략을 어떻게 짜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하나? 작은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저큰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작은 원이랑 큰 원의 중심거리를 이긴다는 저 교점 거기 있는 집값 생각해보면 그렇지. 주각각 맞아. 생각이 되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네. 아, 이게 뭐라는 소리야? 지름이라는 소리. 지금 이거 알았는데 진짜 1초 전에 까먹었어요. 지름이니까 당연히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같다는 소리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얘랑 얘랑 같다는 소리니까 이게 이등변상학형 성질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뭐 해주면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얘가 2고요, 여기 얘가 3이고요, 여기 얘가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k,0이고 여기는 얘는 3,2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k-3의 제곱 더하기 4가 5가 됩니다. k-3의 제곱이 1이 되고요. k는 뭐가 나요? 2거나 4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또 다른 해결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부채꼴 어떻게? 큰 원의 중심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반드시 구할 수 있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얘가 뭐야? 공통현이지. 맞아. 공통현 저거 두 개 빼면 되잖아. 맞아. 근데 그 공통현이 얘 뭐여야 돼? 지름이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냐. 3,2를 그 직선의 방정식에 지나게 돼요. 되나요? 어떤 의미가 있어? 두 개 빼보자. 어떻게 될까? 얘에서 얘를 빼봐. 이거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하고 얘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빼봐요. 그럼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넘어오면 플러스 6 xg 더하기 얘는 y죠. 플러스 4y 그다음 마이너스 5가 뭐입니다? 0입니다 라는 이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 이 파란색 방정식. 뭐가 빠진 것 같다?
K제곱 빠졌구나. 나 K제곱이 빠졌다.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빠졌어? 지금 뭘 계산하는 거지 내가? 다시 여기까지 1차항 다시 1차항 뭐네? K제곱에다가 빼기 9에다가 빼기 4에다가 빼기 5가 되지. 됐어요? 는 0. 이렇게 됐나요? 그럼 뭐 얘가 뭘 지난다고? 눈이 얘를 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3 넣고 여기다 2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6K 플러스 18 플러스 8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딱 마이너스 18은 0인데 그래서 지나면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K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 근데 요거 없어지고요.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랑 뭐로? 2랑 4로 예수를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부터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알려줬던 거는 구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 두 개가 보였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거야 사실. 맞죠? 원 두 개가 보였어. 근데 원 두 개가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있었대. 그렇다는 건 처음에 뭘 생각해?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생각해. 원과 원의 위치관계는 뭐예요? 그렇지. 교점이 있어. 교점이 있어 두 개라는 얘기네. 어떻게 해석합니다? 중심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요. 차보다는 큽니다. 오케이? 일단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판단을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여기 상황 보니까 여기는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가 같다는 거 보니까 이게 뭐였겠군요? 지름이었겠군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있는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지? 그 공통현의 방정식이 여기는 얘를 지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좀 전에 예준이가 했듯이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도 잘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27번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봐요 일단.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얘의 정체가 뭐야? 원의 일부지. 그렇죠? 그럼 이 원을 다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저기는 저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거 같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는 결국 뭘 알 수 있냐 없냐.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반지름은 당연히 여기는 얘가 대칭돼서 이렇게 간 거니까 반지름 당연히 뭐겠어? 있겠지. 이겠지. 맞아요? 그럼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이야? 잠깐만요. 알 것 같아. 그래. 1,2. 그렇지. 1,2지. 왜? 이게 접점이잖아. 맞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에 어디 뭐가 있겠어? 중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중심의 x좌표가 얼마야? 1인데 또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x축에 접하고 있단 말이야. 얘 y좌표는 얘 반지름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얘는 뭐였어? 1큼만 있겠지.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됐나요? 얘가 지금 요만큼만 일부만 보여가지고 왠지 이거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가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중심의 좌표 구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지만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을 이용해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해놨어. 그럼 봐봐. 2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2원의 방정식 알아볼래? 알지? 그럼 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두 개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게 1번 답이 되는 거야. 되게 쉽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지름이 얘인 원의 방정식, 얘인 원의 방정식.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뭘 구할 수 있을까? 이 좌표 구할 수 있지. 일단 이 좌표 구할 수 있지. 맞죠? 누구랑? 여기 있는 이 원이랑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하면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한 다음에 양끝 지름 나오니까 얘 중점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얘 중점 구한 다음에 요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나는 이거 연립하기가 정말 죽기보다 싫단 말이야. 맞아요? 세상에 싫어. 그럼 뭘 어떻게 할 거야? 얘랑 얘 중점뿐 아니라 얘와 얘 중점 얘기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얘와 얘 중점 얘기도 하겠지. 그럼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얘 좌표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 좌표 주어졌으니 나는 이렇게 생긴 이 원의 방정식 지금 궁금한 거고,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놨다.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 길이네. 이 길이가 얼마예요? 2예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여기는 요 점에서 봐야 하니까. 그죠? 그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니까 당연히 수직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도 나오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되게 어렵게 풀 수도 있고 되게 쉽게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계속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쳐다만 봐. 그렇지? 안 풀리잖아? 쳐다만 봐. 풀려도 풀릴 것 같아도 쳐다만 봐.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은 쳐다보는 거. 그냥 쳐다봐. 그렇지? 팔짱을 딱 끼고 이러고 그냥 계속 쳐다봐. 시험 망하죠. 아, 시험 볼 때 말고 지금. 지금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고서 어떤 내가 뭘 배웠는지, 원의 성질, 직선의 성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뭘 배웠는지, 내가 뭘 이용할 수 있는 건지를 자꾸 생각해 가면서 어떻게 이용하면 편할까를 자꾸 생각해 봐야지. 네가 생각해 봐야 돼. 네가. 내가 생각한 거는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왜냐면 난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푸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아직 너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대로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봐야지 앞으로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틀어볼까 저렇게 한번 틀어볼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의 수학 실력은 점점 늘어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 도형 파트에서는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돼. 알지? 그냥 좌표 다 잡고 여기는 얘 연립해서 식으로 어떻게든 다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식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형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반드시 내가 풀다가 이거는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혹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고 쳐다봐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에이 안 되겠다, 원래 방법대로 풀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문제를 질문해가면서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지? 수고했어.